노인 빈곤율 OECD 국가들 중 1위,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1위로 10만 명당 71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는데,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노후 설계를 하고 자녀에게 노년의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자산관리 요령과 함께 아름다운 은퇴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은퇴 이후의 행복한 삶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세요? 노년 시절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제2의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한 자산 관리 요령, 저와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3년 전 퇴직을 한 61세 조민기 씨.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심사숙고 끝에 1년 전 식당을 개업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만 했던 그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변에 동종업종의 대형 식당이 들어서면서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가족들도 그의 사업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앞으로 살아갈 30년에 대한 세월이 막막하기만 하다. 조민기 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이범수 씨. 그는 요즘 직장 다닐 때보다도 더 바쁘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문화회사 가면 역사도 알아야 되거든. 더군다나 이 국사는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걸 자꾸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나도 설명을 할 거 아니요? 퇴직 후 시작한 관광 해설사. 숨은 관광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퇴직 전부터 수년간 꾸준히 공부한 역사 지식이 쌓여 얻은 결실이다. 저는 20대 중반서부터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또 알뜰하게 살고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또 자식들도 다 출가시켰고 둘이 사는데 특별히 뭐 이게 경제적으로 돈의 여유도 있고 또 내 삶의 여유도 있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행복합니다. 비록 소득은 없는 일이지만 남에게 봉사하며 인생의 보람도 얻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고 응원해 준다고 한다. 퇴직 3년 차인 두 남자. 은퇴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만나보자. 은퇴 이후에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도전한 사업의 실패로 퇴직금까지 잃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조민기 씨, 그리고 관광 해설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이범수 씨.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했지만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조민기 씨의 노후 설계,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퇴직금마저 모두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 조민기 씨.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았다.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30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예.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갖고 살아가느라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 사업을 해가던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자마자 퇴직금을 갖고 제 식당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식당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생님처럼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직장인들이 사실은 꿈꾸는 인생이거든요. 직장인으로서 정년퇴직은 한 개의 훈장을 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상황에 처하면 크게 보면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의지했던 의지처가 없어졌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처럼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이제는 진짜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은퇴를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주 환상만 가지고 멋질 거라는 기대로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도 실제 은퇴를 해보면 준비 부족에 따른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커서 진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나름대로 뭐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나온 사람들도 나와 보면 실제로 매일 노는 것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좀 찾아가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했던 일을 연계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일찍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뭐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뭐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제 주머니 돈 한 푼 없는 것도 어렵지만은 제 가족들의 냉대도 어렵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앞으로 살아갈 30년 후에 노후 대책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30년간 직장 생활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또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사실 은퇴를 해보면 은퇴 전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기대했던 것하고 현실적인 갭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라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내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담을 쌓고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게 했다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회복도 중요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의 은퇴 기간이 지금 짧은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30년 한 것이 굉장히 길다라고 했는데 은퇴 생활도 3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찾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자기의 눈높이를 조금은 조정해 보면 틀림없이 본인을 원하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본다면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신다면 아마 주변 가족들도 자신 있게 사는 선생님을 보고 격려를 해줄 것이고 또 멀어졌던 친구들도 아마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실패에 따른 그런 좌절감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또 제가 뵙기에는 아주 건강하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본인의 역량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그 분야에 집중해 보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절대로 은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은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대박이 터지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잘 고려해서 긴 시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은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한국 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12만 명으로 집계, 전체 인구의 14.6%에 이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룬 베이비붐 세대 가장들. 그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에서 물러난 지금 은퇴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후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모은 돈을 노후 기간 동안 어떻게 운용하고 인출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 전에는 매월의 급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은퇴 전 급여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수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퇴라고 하는 것이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인생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은퇴 후에도 은퇴 전처럼 월급과 같은 형태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1955년부터 1963년생들을 대상으로 은퇴 자금을 얼마나 필요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한 5, 6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준비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60% 이상은 그것을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은퇴 자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만큼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정년도 길어지진 않았죠. 자, 앞에서 소개한 이범수 씨, 그가 바쁜 노년을 보내며 늘 웃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을 찾은 이범수 씨.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혼자 재미없으실 텐데. 날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날씨 따지고 못 따지면 뭐 할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선생님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데 예. 그 좀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운동하시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좋아요. 예, 제가 전에 이 혈압도 좀 높았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랬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회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꾸준히 3년째 실천하고 있는 아침 운동으로 그의 건강은 이전보다도 좋아졌다. 노후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의료비. 언제 아프고 다칠지 몰라 돈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목돈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의료비를 쉽게 줄일 수도 없는 일. 이런 특징 때문에 의료비는 보험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예, 좀 건강이 참 연면되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그래 저한테 또 맞는 보험이 있을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왔습니다. 예. 지금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젊어서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고 뭐 노인이라고 해서 그걸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제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노후 비용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하는 게 건강 관련 비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노인들 보험을 뭐 나이가 많으면 너무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60세, 65세로 만기를 정해서 더 이상은 가입을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수명이 늘다가 보니까 90세, 100세 만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되지만 실제로 큰 비용들은 의료보험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외적인 경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들이 통합보험이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실 오래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간병이라고 하는데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주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상품들이 장기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꼭 그런 통합보험, 질병과 관련된 통합보험하고 장기 간병보험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많지는 않지만 좀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 예, 예. 이걸 자식들한테 언제쯤 물려주면 좋을라 생각하고선.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자녀들 다 성장하셨을 텐데. 그렇죠. 출가했죠. 예. 출가하셨는데 그런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 사실은 자식들에게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이제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는 이제 과거처럼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가 멋진 부모가 아니고 노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이제 더 멋진 부모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모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여자가 훨씬 오래 삽니다. 근데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한 4, 5년을 더 사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난다면 여자 혼자 한 10년 정도를 혼자 사셔야 되는데 아무 재산도 없이 사모님 혼자 남겨진 노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꼭 줘야 될 자산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 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유형의 이제 재산 상속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파트가 제 있는데요. 예. 집사람이라면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 사실 집 한 채 있는 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그걸 이제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수명이 너무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자식들에게 주기보다는 내 은퇴 자금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들이 현명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상품들이 영모기지 상품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 생활비를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부족한 은퇴 자금을 아파트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부 모두 60세가 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가지고 이 아파트의 영모기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으로 생활비도 마련하면서 은퇴 생활을 좀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에 두서너 번 관광 해설사 일을 한다는 범수 씨. 비록 수입이 없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 지식을 소개하며 봉사할 수 있어 일을 할 때 가장 즐겁다고 한다. 제가 이 문화예술 하는 이유는 우리 애들한테 이제 국사를 워낙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서 요즘 국사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좀 심어주고 저도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이 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아주 재밌습니다. 예, 돈을 떠나서 사람 많이 만나고 젊은 층 만나고 어린 애들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최고입니다. 예.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친교를 맺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상의 신선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봉사하는 은퇴자가 미미한 수준인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6.3%만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원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지식이 약하다라는 건데, 한 예로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약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은 한 5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고,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은퇴자들의 관심을 보면 대부분이 뭐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이렇게 봉사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활동만큼 좋은 활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범수 씨는 요즘 관광 해설사로서 갖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좀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행 안내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여행 안내원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과 만나 지식과 사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 지금 일본어 공부하시려고요? 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광 해설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서 좀 마음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저도 좋고 좀 전문적인 지식도 가질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일본어 공부를 선택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후의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속도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전자장치가 한 3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자동차의 지식은 100% 기계식이었습니다. 옛날 지식만 가지고는 지금 자동차 만져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변한 것보다 앞으로 30년은 훨씬 더 많이 변할 거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실에서 도태되어서 그냥 그물망 안에 갇힌 노인으로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가장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는 공무원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퇴직 후에도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이범수 씨는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해둔 자금 등 약 2억 5천만 원가량의 여유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퇴직금을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 이자 수입을 확보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연금을 10년 넘게 가입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았다. 또한 연금 상품 역시 한꺼번에 목돈이 나오는 것보다 매달 일정 금액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상품으로 받고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처럼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돈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을 좀 줄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해서 은퇴자금만큼은 좀 안전하게 지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급적 오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그 자산에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득이 없는데 이제 자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기에 써버리면 이제 남은 노후가 더 문제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오랫동안 지켜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산 관리는 가급적이면 모아놓은 자산의 소비는 뒤로 미루는 게 좋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자산을 그 이후에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제가 집을 좀 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서 노후 자금으로 쓸까 해서 상담으로 왔습니다. 요즘 부쩍 어르신들이 이제 노후 대책으로 해서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그런 상담을 많이 하세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상황이라 평수를 줄이고
집값이 비싼 도심에서 교외로 이전할 생각인데 주택도 군사를 빼는 것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첫 번째로는 도심의 큰 평수의 집에 살고 있었다면 그것을 도심에서 벗어난 교외로 평수를 줄여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집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경비가 줄어들고요. 또 세금에 있어서도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비로 은퇴 자금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마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집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세 차익을 노려서 부동산을 소유하곤 하는데 시세 차익이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넓은 평수에 있는 것만이 안정적인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손자들 놀러 올까봐 집 평수를 늘려간다고 하는 노인들을 가장 바보 같은 노인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1년에 집에 몇 번이나 놀러 오겠습니까? 걔들 와서 집 좁을까봐 집 늘려간다는 것도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경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고정자산으로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부동산을 조절해서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퇴직자인 이범수 씨. 하지만 그는 자기 개발과 함께 또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열정을 쏟고 있었는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사회봉사를 통해 은퇴 생활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보다 나은 은퇴 이후의 삶을 약속할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자신이 찾고 자신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기본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준비되어 온 은퇴 설계입니다. 아참! 그리고 또 하나! 혹여나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한 우리 남성들의 배려도 잊지 마셔야겠죠? 소득과 지출에 대한 꼼꼼한 계획, 노후 설계의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인경과 함께한 행복한 은퇴 설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